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좋은 소식들이 연거푸 나와주면서 월요일장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혹시나 외인놈들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크겠지만 반대로 최근 상승하는 흐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금일 나온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전체적인 흐름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상승세를 타면 또 무섭게 탄력을 붙을 수가 있고,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 유한타증권사와 제의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 계좌 개설 하시는 거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담당자를 주식톡으로만 설정해 주시면은 유한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또 매수 타점,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해서 빠르게 의견을 좀 드렸고, 보유 종목 한국선제 오늘까지 50% 수익 구간 유지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무료방 매수가는 6,900원이고 이 부분은 제 지인이 6,300원에 들어가서 매수를 했고 최고 65%까지 수익 인증을 지난주에 좀 해주었죠. 웬만한 월급 이상 좀 벌어갔는데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같이 대응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시장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혼조세였다. 그리고 관망세의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국장은 노동절로 또 휴장을 오늘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선행하는 지표가 좀 사라진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등 이런 이벤트 임박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짙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인 기관이 매도세에서 한 차례 매수세로 오전 중에 좀 진행이 되었었고 오후장은 외인 다시 매도세로 내려갔다가 종가는 이렇게 순매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참 이런 모습들이 시장 지수도 그렇고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순매수에 대한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했고 다행히도 장 막판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들어오고 지수도 좀 반등한 모습이었죠. 관련 섹터로 보시면 2차 전지라든지 5G 통신 장비 이런 관련주들의 강세,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전제, 또 홍준표, 이재명 정치 테마들 위주로 강세가 이어졌고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최근 상장한 대형주들의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예정이 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증시 흐름은 좀 약세 흐름이 더 강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8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용지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의외로 좀 차분한 모습이었죠. 지난주 8월의 고용지표는 1월달 이후로 가장 좋지 않게 나온 모습이라고 하는데 직전 2개월 7월달, 6월달 고용지표가 향상이 되면서 또 시장의 여건 및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정도로 미국장은 이해하는 이런 눈치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7% 마감, 코스닥은 0.08 마이너스 마감. 양 지수 자체는 보합권이었으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지루하게 흘러간 모양새가 되었죠. 분명 또 원전 쪽에 좋은 뉴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중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두중에게 10%, 15% 급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들만큼만 오늘 2%, 크게는 3% 정도 이렇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분명 오늘 존재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시호가 때 조금 올랐네요. 내일의 미장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중 이외에 다른 원전 테마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많이들 가는데 두중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종가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답답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날은 못 가는 날이구나.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원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주는데 점점 두중이 원전의 대장주 역할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좀 지치더라도 마음 좀 잡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뉴스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두 가지 뉴스 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체크를 하셨을 거고 제가 정보방에도 다 올려드렸던 이런 뉴스라 내용 다 체크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원전 테마를 이끄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 수주에 또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SMR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기대감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야당 의원 정책적으로 탈원전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오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미국에서 또 국내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이 최근에 승인이 되었죠. 아마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이어 호재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어떤 종목이 어떤 이유로 올라갔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다 이 범주 내에서는 상승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럼 오늘 나왔던 기사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소형모듈 원전 SMR 수주 잔고가 연평균 1조 여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기존 경수로 방식인 유스케일뿐만 아니라 고온가스로 방식인 엑스에너지에도 공급 계획을 밝힌 것으로 SMR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영국 원전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SMR 시장 규모는 65에서 85기가와트로 연평균 4.7에서 6.1기가와트 수준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제성,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할 이슈들은 많지만 영국 원전협회 전망치를 적용하면 연평균 3조 4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의 비자재 및 설계 용역 발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은 유스케일, 연료 재장전이 가능한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을 감안해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정하면 두산중공업의 연평균 수주 잔고는 1조에서 1조 3천억이 늘어날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2027년까지 유스케일 수주 계획이 3조 3천억인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정말로 연평균 수주 잔고가 1조에서 1조 3천억씩 늘어난다면 더할 날이 없이 좋을 수 있겠죠. 부분은 SMR에만 국한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전망치이고 아직은 SMR에 대한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선 향후 몇 년이 더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조용했던 이런 시장에서 다시 한번 SMR에 대한 기대치가 또 부각이 되어서 아직은 너무 먼 기대감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두산중공업에게는 호재인 기사는 맞습니다. 두 번째를 좀 보시면 미국에서 원전 건설 중단은 중대 범죄, 주민 위해서 245억을 보상. 사우스캐롤라이나 VC 서머 2호기 3호기 건립 사업 2008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시공사는 웨스팅하우스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12년도에 미국 원자력위원회 NRC에 최종 승인이 되었고 13년부터 건립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17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공사 중단 및 사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의 매각, 2021년 웨스팅하우스 서민 피해자를 위해서 2,125만 달러, 245억 원 약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중간에 파산한 것도 있었고 일부러 원전 중단한 거는 아니겠죠. 매각이 또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도 회사 측은 밝히기도 했지만 연방 검찰에게 4년 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변 주민을 위해서 보상명령을 내비쳤고 혹시나 국내에서도 원전이 있는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오늘 붙어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준 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중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까지는 아닌 듯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올 1월 달에 브룩필드에 매각이 되면서 경영진을 물갈이하고 회사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안정화가 이제 다시 되어가는 이런 시점이었죠. 245억 원이라는 이런 합의금은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중공업은 밀접한 관계가 사실 이어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두산중공업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미지의 영향 때문에 어쩌면 웨스팅하우스도 그냥 빠르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내 원전 기조의 이런 사례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중에게는 나쁜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중만 좀 미미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내용을 찾자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중 매매 동향도 볼게요. 주가를 오늘 지지부진하게 만든 주체, 이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외인들의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았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만큼 나갔는데 오늘까지 어쨌든 이탈이 되었죠. 외인은 오늘 24만 주 이탈, 개인이 26만 4천 주 순매수, 기간이 19,000주가량 또 이탈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이 거의 10만 주가량 나갔고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또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외국인은 크게 나가면서 개인과 기관이 이렇게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오늘은 개인은 받았지만 기관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19,000주 정도면 크게 나간 것도 아니고 금융투자가 7만 주가 나갔죠. 나갈 녀석이 나간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외인들이 크게 빠져나가도 주가를 방어하는 요인, 뭐 개인들의 매수세도 매수세겠지만 기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계속 들어와준 이런 덕분이겠죠. 연기금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매수세로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연기금이 매집이 시작된 8월 9일 그때 주가의 고점이 22,4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뭐 연기금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도 22,400원 돌파도 나오고 뭐 22,750원까지도 올라간 이런 모양새인데 일단은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향후 여기를 돌파하고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연기금들은 매수의 스탠스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연기금들이 잘 들어와주는 모습인데요. 뭐 연기금들이 정보에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정보들도 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주가가 최근 호재 더 가지 못한 건 좀 안타깝지만 이런 흐름들도 같이 수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도 없고 또한 급락하는 이런 모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 큰 흐름보다는 이런 그림들이 더 나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매 비율은 3.6%, 최근 2일 동안 7%, 8%에 비해선 줄어든 모습이고 공매 수량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외인들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외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오늘 좀 줄어들었을 때 외인들도 24만 주가량 밖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뭐 기관 같은 경우도 많이 하겠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외인들이 또 공매도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외인은 오늘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금융투자가 또 합세하는 바람에 개인과 기관, 연일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공매도가 조금은 쉬어가는 마당에 더 매수세로 밀어붙였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숏 커버링도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좀 아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간단하게 오늘 나왔었던 좋은 점과 우려스러운 점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은 점, 그래도 오늘은 5일선까지 주가를 끌어 내려갔다가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린 건 올라갈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아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좋은 호재들이 연달아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호재들이 있을 때 크게 보시면 23,000원대를 고사하고 1차 목표가였던 22,400원까지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만 또 다는 모습은 좀 아쉽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칫 올라야 할 때 오르지 못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도 지지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추매 자리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나 자금 더 필요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뭐 오늘의 이 십자가형 캔들 방향성은 덜 잡혔다라고 보고 수급과 내일의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무료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